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예. 자, 500도 보이고요. 112도 보이고 242, 3 보이는데요. 오늘은 가장 적은 숫자죠. 3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3을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일단 유상증자 단행하는 기업들과 이유를 좀 짚어보고요.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호재와 악재의 이유들을 좀 구분을 해보고요.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통상 3자 배정으로 진행되는 유상증자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 3자 배정에 3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 엄청난 유상증자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CGV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들 수 있겠죠? 예, 두 기업 짚어주셨는데요. CGV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무려 1조 2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이 중 5,700억 원이 주주 배정, 4,500억 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가 무려 7,470만 주에 달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의 1.5배에 달하는 만큼 아무래도 오버행 우려 그리고 주식 가치의 주주 가치의 희석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CJ 이 그룹사 CJ 지주사의 이번 참여는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주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 후에 가뜩이나 좋지 못하던 CGV 주가는 2008년 수준까지 돌아갔고요. 오늘은 그나마 올라서 1.08% 올랐고요. 9,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지만 10,000원 이하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 23일이죠. 1조 1,777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는데 신주 발행 주식 수가 현재 발행 주식의 8.9%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을 짚어드리자면 일단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자금의 용도 중 일부가 채무상환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경영 실패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 들을 수밖에 없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기업의 이익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유상증자에 나선 바이오 기업들도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예, 유상증자를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기업들이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LNK 바이오, 클리노믹스, PCL, CJ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SD 바이오센서 등 모두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일단 바이오 기업들의 대다수는 작년부터 금융위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전환 사채 등 이른바 메자닌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차환 발행이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로 눈을 돌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자 목적을 보니까 운영자금 조달, 채무 상환 등입니다. 즉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자금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고 신약 개발 등의 성과가 지금 나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부 투자 유치도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자를 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사례도 나옵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박영근 대표 지난해 총 94억 원의 급여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매출은 불과 4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총 매출의 20%를 대표가 월급으로 연봉으로 수령을 해간 거고요. 문제는 이 회사가 18년 연속 적자 회사라는 겁니다. 올해도 81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주들의 증자를 통해 경영진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 이런 원성도 나오고 있고요. 진단키트로 굉장히 유명한 SD 바이오센서 역시 3,10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 통해 조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을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사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비판이 나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성과급 잔치하다가 이제 와서 주주들에게 손 벌리냐 이런 원성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유상증자라 하면은 보통 종토방이나 이런 데 보면 주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유상증자가 꼭 나쁜 건가요? 네. 진짜 궁금하셨나 봐요.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꼭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기 좀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땡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빚을 지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빚을 안 지고요. 굉장히
좋은 행위라고 기업 입장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신규 사업 등에 활용이 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가에 좋을 수도 있지만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상황이나 한마디로 빚을 갚는 데 쓰이거나 당장의 생활 자금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요. 주가 하락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당연히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주 인수권부사채나 CB 이런 정상적인 기업은 이런 방향, 이른바 메자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분위기 때문이고요. 한마디로 회사가 어려워서 투자금을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손벌리면서 회사 존속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좋아할 주주는 당연히 없겠죠. 특히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보시면요. 정확히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자금이 또 있을 겁니다.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할 텐데 이걸 외부 투자자를 통해서 수혈한 뒤에 회사가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유상증자,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30일 에코프로 종속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운영 자금,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3,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국내 사모펀드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4,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에 힘입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90만 원을 뚫고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급등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또 경영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전액 참여하는 사례도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 45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 발행되는 전액 최대 주주 김현태 대표가 100% 청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주들은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 상황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경영진인데 그 경영진이 100% 떠안았다. 아무래도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죠. 네, 최근 유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많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유상증자를 우리가 그냥 피해내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확률은 희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는 피하는 게 좋거든요.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항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피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로운 유상증자보다는 아무래도 채무상환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보금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확인해서 현금 흐름은 어떠한지 그리고 몇 개 분기 연속 적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면 이 기업이 돈을 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이 최근 트렌드와 맞아서 외부 투자를 받기 용이한지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부채가 많다면 선뜻 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